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국제무역에 있어서 이 오일 거래의 페이먼트 텀에 대하여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결제 조건이죠. 우리가 셀러로부터 프로덕트를 가져왔을 때에 결제를 어떻게 해주느냐, 이러한 조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오늘 해보겠는데, 왜 이것이 중요한가 할 것 같으면은 지금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면서 이 러시아가 그 주변 국가에 뭐 예를 들어 로스네프트, 가즈프롬 이런 큰 정유 회사들이 주변 국가에 지분을 투자해 가지고 거기에 드러나지 않게 이렇게 이제 그 하나의 정유 회사를 또 형성하고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피듀시 어카운트가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가 되어서 요즘에는 이 페이먼트 텀이 자꾸 이제 변화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페이먼트 텀이 지금 어떤 식으로 변화되고 있느냐? 먼저 여러분들이 그 SCO를 받고 난 뒤에 LOI를 내고 FCO를 받고 콘트랙트를 하게 되면은 보통 일반적으로 DLC나 SBLC를 주는데, 이것을 못 줄 경우에 5 뱅킹데이나 7 뱅킹데이에 못 줄 경우에는 보통 뭐 30만 불이라든지 50만 불의 디포짓을 하고 페널티로 디포짓을 하고 진행을 하자, 이렇게 이제 밑에 계약이 나오잖아요. 그럼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그런 경우에는 한 뭐 1,000만 불 정도의 일종의 이제 페이먼트 텀이 될 때 보통 50만 불 정도, 30만 불 정도 걸어라. 걸면은 우리가 이제 프로덕트를 어빌리티 해가지고 선적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LC나 DLC나 SBS를 주지 못한 바이어의 부족함 속에서 이러한 데포짓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선적에 굉장히 지연 사유를 일으키는 요인이 되어버려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안에 결제가 너희들이 이제 LC를 못 열기 때문에 일단은 뭐 30만 불이나 50만 불을 디파짓하고 우리가 프로덕트를 이제 싣는데 이거 좀 절차가 걸리고 있다. 뭐 예를 들어서 어느 항구에서 또 이렇게 파이프를 연계가 인젝션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시간이 이렇게 이제 자꾸 지연 사유를 일으키게 돼요. 그래서 이런 지연 사유를 일으킴으로 인해 가지고 바이어들은 이제 자기들이 약속한 날짜라든지 또 자기들의 그 엔드 바이어들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상당히 이제 많은 문제가 생기고 기업적으로 이제 손실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계약을 하실 때에는 피듀시리 어카운트의 중요성을 제가 강조했듯이 피듀시리 어카운트의 중요성에 맞추어서 또 페이먼트 텀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직접 정유회사와 대면을 해가지고 뭐 5% 내지 10% 데파짓을 하고 물건을 싣는 이런 방법을 택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 여러분이 바이어 입장이 직접 셀러의 정유회사를 방문해가지고 체크를 했을 경우에는 이건 아무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 큰 정유회사들이 그 디포지트의 5%, 10%의 문제를 절대 일으키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러한 이제 정유회사를 컨택하는데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바이어들은 대체적으로 전부 다 커넥터의 그 에이전트의 이런 소개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실제로 뱅크 개런티나 SBLC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은 바로 컨택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카자흐스탄이다, 아제르바이잔이다, 지금 러시아하고는 거래하기 힘들어서 그런데 그런 곳에다가 여러분이 내가 이렇게 뱅크 스테이트먼트가 있다, 너희들의 물량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런 것을 보내게 되면은 그쪽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그 여러분의 에이전트가 다가와서 물건을 팔고 사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원 리파이너리가 BG라든지 SBC에 자기 회사의 뱅크 캐퍼빌티를 낼 수 있는 그 회사에 바로 컨택이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얼마간의 물량을 공급해주겠다. 오라. 그래서 계약을 하고 이렇게 되죠. 그리고 그러한 경우도 있고 여러분이 데포짓 할 금액의 뭐 5%를 가지고 있다, 10%를 갖고 있다 그러면은 이러한 정유회사 접촉을 해가지고 야, 그 뭐 LC 내고 너도 피드시 어카운트 만들어가지고 피드시 컴퍼니가 사고 내면 당신들도 복잡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당신들을 믿고 이렇게 돈을 데포짓 하겠다. 이렇게 이제 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러한 정유회사들이 인정해주는 어떤 바이아의 어카운트가 있습니다. 크레딧 어카운트가 있죠. 이제 저 같은 경우에 뭐 LC라든지 이런 걸 발행할 경우에는 저 사람이 갖고 있는 어카운트에는 캐파빌리티가 있다 해서 프로바이더들이 이제 실제 현금이 처음에 오고 가지 않더라도 크레딧을 부여해 가지고 SBC를 발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그 페이먼트를 만들어주거든요. 똑같아요. 오랫동안 바이어로서 이런 리파이너로 거래를 잘한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회사의 어카운트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한 3천만 불 정도를 가져올 기름 이탈 같으면 한 150만 불, 300만 불 정도만 현찰이 딱 디포짓 돼 있으면은 그 리파이너들은 지금까지 와 있는 비즈니스 스토리에서 그 리파이너리에게 이제 그 프로덕트를 주게 되지요. 뭐 그것도 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아시는 탱크 테이크오버 TTO를 또 주게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지금 사기를 많이 당하는 것이 TTO 아닙니까? 뭐 울산 바다에 탱크 테이크오버 TTO가 떴습니다. 그래서 이 TTO를 뭐 50만 불만 디포짓 하면은 100만 불만 디포짓 하면은 그 TTO를 여러분에게 주겠다. 뭐 3만 톤, 5만 톤 TTO를 주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받으세요. 받을 때 여러분이 가장 체크할 것이 뭐냐? NOR을 체크하자. TTO는 무조건 NOR을 체크하셔야 돼요. Notice of Readiness. 이 배가 공비엘이든 노미네이트 된 하주가 있더라도 하주의 능력이 안 되어서 이것을 이제 선사 바꿀 경우가 있거든요. 셀러가. 그런 경우더라도 항상 TTO는 로딩 포인트에서 출발할 때 첫 기항지를 향해서 NOR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TTO에서 실패를 하지 않으려 할 것 같으면은 내가 뭐 사람을 안다, 이 사람 미국에 누구다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회사의 NOR을 달라. 그래 그 NOR 카피를 딱 받아가지고 NOR 시점에 이게 실제로 노트시가 되었는가 확인만 해보면은 이 TTO를 믿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 TTO의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로드십, 그러니까 배를 처음부터 출발시켜 가져오는 이런 정제 오일보다도 이 TTO를 이제 많이 선호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 기억하십시오. TTO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페이를 할 때는 가장 먼저 챙겨야 될 것은 NOR이다. 여러분에게 NOR을 제시하지 못하는 TTO의 셀러가 있다면 그건 가짜예요. 그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원론적인 거 여러분 잘 아시고 오늘날 국제 원유나 국제 전유 시장의 페이먼트 텀, 결제 조건이 많이 바뀌어 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비전을 할 때면 선수를 치시면 돼요. 여러분이 이 리파이너를 믿을 수 있다. 내가 이 리파이너 방문해서 확실하다. 그러면은 LC를 내고 하는 이러한 긴 시간보다는 뭐 LC 내고 최소한 4%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5% 정도로 협상을 해가지고 자 내가 디포짓 할게 너희 어카운트에 로딩을 해더라. 그래야 되면 어떻게 되느냐? After SGS 그러니까 계약에 의해서 결정된 검사 기관의 검사가 이제 배가 이제 그 디스차지 포트에 오는 거 아닙니까? 기항지로 와가지고 거기에서 검사가 딱 끝나고 난 뒤에 여러분의 은행에서는 이 리파이너리에다가 야 우리 페이먼트 한다. 우리가 그럼 너희 기름값 예를 들어 뭐 1,300만 불이다.
2천만 부로 보낸다는 MT103를 보내주면 됩니다. 노티스를 먼저 해주면 되죠. MT103를 보낼 때 캐시가 가게 되니까 먼저 199라든지 뱅크 스위트로서 뱅크의 리스판스빌리티를 가진 이러한 노티스를 보내주게 되면은 쉘러의 컴퍼니가 행복하죠. 왜? 한국의 은행이 이제 검사 끝났으니까 돈을 언제 보내줄 거라는 이제 날짜를 정해서 오잖아요. 그때는 그 날짜가 이래도 여러분의 이제 거래은행이 조금 일을 할 줄 알면은 여러분을 위해서 뭐 10일 뒤에 보내겠다 이렇게 이제 조건을 그 쉘러 컴퍼니 은행에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국제적으로 이 오일 무역의 페이먼트 텀이 변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뭐 SBLC다, DLC다 여기에 너무 매달리지 마세요. 중요한 건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러한 페이를 하고 덤벼들 수 있는 역량과 또 자금력을 최소한 5% 정도를 갖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 기름 무역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절대 쉘러 컴퍼니에게 에스코로 따라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에스코로의 계약서를 다 보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에스코로 따라가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전전하시면은 페이먼트 텀의 변화의 시대에 여러분이 꼭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이 정도로 가게 되면 성공하게 되시죠. 그래서 이 원론적으로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TTO의 NOR을 체크하듯이 여러분이 거래하고자 하고는 쉘라의 리파너리는 꼭 방문하셔가지고 여러분이 체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일을 잘 모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 한국의 이런 한 사업가들이 지금 국제 이러한 오일이나 스틸이나 이런 무역하기에 가장 좋은 조건에 들어와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 좋은 조건을 여러분들 잘 활용하셔가지고 이 국가에도 도움이 되고 또 여러분이 많이 벌으셔가지고 우리가 갖고 있는 대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정한 문제라든지 이런데 한번 우리가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모여진다면은 한번 힘을 합쳐가지고 이 나라를 위해서 뭐 무조건 원전 오염수 반대 이런 것이 아니라 대안을 내놓으면 돼요. 이 한국 땅에는 우리 신이 준 축복이 있어요. 그 원전 오염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엄청난 축복이 이 땅에 와 있습니다. 그걸 오늘의 정치인들과 정부가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것을 우리가 비록 소수의 힘은 미약하지만은 우리가 하나의 목적을 갖고 힘을 합친다면 이루어질 일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 여러분들 명심하시고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이따금씩 제 댓글에다가 다음 시간에는 무엇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댓글을 달도록 하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질문을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이 우리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이 다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집합해가지고 어떤 질문에 궁금한 것을 여러분들이 꼭 내가 제 경험에서 또 제 원론적인 하나의 그 일을 한 그 목적에서 나왔던 또 방법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잖아요. 그 사항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실패가 없도록 여러분들에게 바른 길을 이렇게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